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입니다.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갖고 오셨어요? 오늘이 벌써 2022년의 12월 첫째 날이라는 거 자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 새해를 앞두고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것 중 하나가 오늘의 책과 관련된 주제이지 않을까 해요. 맞춰보라 뭐 이 말씀이세요? 네, 약간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 네. 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겠다. 뭐 금연을 하겠다. 네. 뭐 금주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단골 새해 결심 중 하나인 오늘은 이 금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흡연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새해 결심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아마 금연일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게 눈여겨볼 만한 신간이 출간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서명숙 작가의 흡연 여성 잔혹사라는 책인데요. 표지가 아주 멋있어요.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이제 책에 둘러싸인 백발 여성이 담배 연기를 허공에 날리고 있는데 이 제목과 아주 잘 어울리는 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흡연하는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며 겪어온 일들을 약간의 미시사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서명숙 작가를 잘 알아서 이 책 예전엔 제가 읽었는데. 맞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2004년에 나왔었고요. 사실 서명숙 작가의 경우에는 제주올레길을 개척해낸 전 기자로서 더 유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독자분들은 제주 여행이나 올레길과 관련된 책으로 이제 서명숙 작가의 글을 만나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이 책은 작가가 시사주간지 일을 그만둔 뒤에 자신이 이제 기사로 다루지 못했던, 하지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아서, 그러니까 흡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2004년에 한번 출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새롭게 개정 증보판이 출간이 된 건데요. 개정 증보판이. 네, 맞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 판에는 작가가 지독했던 담배 사랑의 이제 일대기를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금연의 길을 걷게 된 걸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을 낸 후 작가가 제주에서 다시 흡연을 시작하게 되어서 사실 이 책을 읽었던 옛 독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민망했다고 이제 책에 쓰여 있기도 합니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맞아요. 근데 이 책이 절판이 된 것이 오히려 그래서 반가웠는데, 지금 2022년이 되어서야 다시 증보판을 내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다시 담배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작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던 당시에 탈레반이 뭐 공식적으로는 사회활동을 여성들에게도 합리적으로 용인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과 달리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다든지 오히려 억압을 강요하는 모습들이 이제 예상은 좀 됐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죠.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가 계층을 불문하고 여전히 여성들에게만 유독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는 강요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건 왜일까라고 저자는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처음 출간됐던 2004년에 비하면 사실 사회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뭐 길에서 여성 흡연자를 이전보다는 드물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 책은 여전히 그 길에서 보이는 여성 흡연자들이 사실 내 주변에는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2년에도 익명성이 유지되는 곳에서는 자유로운 여성 흡연자들도 여전히 가족과 직장 사람들에게는 흡연 사실을 감추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이 책을 처음 냈던 이제 2004년 당시에 다루었던 1970년대 이야기부터 해서 다시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흡연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흡연이 안 되는 금연인 건물들 자체가 많아졌고, 예전엔 그러다 보니 이제 흡연하는 풍경들을 가까이서 보실 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거는 좀 변화된 것 같아요. 보질 못하니까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아예 모르잖아요, 잘. 그렇죠. 예전에는 그리고
그리고 뭐 여성 대학생들 중에도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게 이렇게 남학생들과 뭐 어우러진다던가 이런 그렇죠. 장소에도 있었지만 사실 이 책에도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성 학생들끼리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옆자리에 남자들과 시비가 붙는다던가 그들이 갑자기 술잔을 던지고 여자들이 그렇죠. 어디 밖에서 감히 담배를 피워 이런 식의 이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서명숙 작가의 소설 중에 영초 언니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바로 이 영초 언니라는 실존 인물 덕분에 작가도 이제 27년 전에 그러니까 그 책을 낸 시점으로부터 처음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뭐 니코틴 중독의 현상으로 작가가 담배에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억압과 그렇군요. 여성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런 투쟁의 역사로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너무 의학적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이 네. 책은 안 되고 이제 네. 어떤 하나의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모습으로서 이제 지금 이걸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지금도 가끔 이제 흡연하는 여성들 보면서 뭐라 하시는 네, 그런 맞아요. 분들도 가끔 네. 보게 되는데 30년 전이라면 뭐 네. 오죽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1970년대면 맞습니다. 뭐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비장한 책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작가의 특유의 어떤 유머나 능청으로 이 책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마치 외국의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장소를 찾아가는 것과 여성 흡연자들이 막혀 있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 너머로 이제 숨어 들어갔던 일들을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술집에서 시비가 붙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제 서명숙 작가가 이제 형사들에게 끌려갔을 때 네. 몸수색을 했는데 담배와 라이터가 발견되자 다짜고짜 따귀를 맞으면서 담배를 피는 어떠한 뭐 이런 심한 욕설을 들었던 기억을 네. 꺼내기도 합니다. 참 무관한 일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네. 오히려 당시에는 데모를 하다가 끌려간 남자 대학생들은 무용담처럼 형사들이 이제 말을 유인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담배를 막 주면서 이제 진술을 유인을 해서 덕분에 공짜 담배를 많이 피웠다 이런 말들을 무용담처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반대네요 정말. 네, 막상 예. 서명숙 작가가 끌려갔을 때는 피운 것도 아니고 소지품에서 담배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을 더 먹었다. 당시의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지독한 가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쓰게 이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게 너무 널리 알려져서 이제 뭐 흡연을 사랑하는 분들도 좀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렇죠. 당시에는 이게 이제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뭔가를 행위를 하겠다 이런 의식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도 당시 페미니즘을 공부하던 여성들 사이에서 오히려 흡연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던가 실제로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그런 흡연권과 연결된 이제 운동들이 있었고 네. 여성의 흡연율이 그 사회의 여건 수준을 보여준다는 이제 통계도 작가가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남성 흡연자가 어린 나이만 아니면 사실 뭐 선후배나 가족 할 것 없이 흡연을 오히려 권한받기도 하고 자유롭게 익혔던 것과 달리 여성에게는 유난히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흡연을 그렇죠. 죄악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마치 투표권이 여성에게 없었다가 사회적 투쟁을 통해 얻어냈듯이 남성에게는 뭐 꼭 이게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된 것이 여성에게는 유독 제약이 있는 경우에 대표가 흡연인 것이라고 이제 작가가 밝히고 쓰고 있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작가는 좀 대담하게도 이 책에서 두 아이를 임신했던 당시에도 흡연을 계속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때문에 남편에게 모정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겠는데요. 예. 스스로도 아예 지금도 사실은 뭐 흡연 여성들이 그 전과는 달라졌다 하더라도 임신 출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금 동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예. 오히려 죄악시 스스로도 죄책감을 갖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당시 이 작가도 산부인과 담당이와 좀 솔직하게 상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당시의 담당이는 흡연을 억지로 참느라 산모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적절히 흡연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권했다고 합니다. 물론 네. 이거는 지금의 의학적인 상식이나 관점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그렇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작가는 유독 자신이 엄마가 되어서도 담배를
왜 끊을 수 없었는지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자문하게 된다고 해요. 네. 사실 저희는 아마 흡연하는 여성의 모습은 그 담배를 피시던 할머니들? 맞아요. 예, 그 기억을 네. 주로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할머니 정도는 돼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필 수 있는 네.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 네.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흡연자 커뮤니티에는 유독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자신은 흡연을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숨어서. 이웃의 눈치를 봐가며 해야 한다고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작가는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출산하지 않겠다고 한 비혼 여성뿐 아니라 이미 그 시기를 지난 중년 여성한테도 여전히 흡연을 비뚤어지게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의 흡연도 요즘에 사실 많이 안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물론 건강 때문에 뭐 사회적 이유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그런 흡연을 하는 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숨어피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익명이 유지되는 장소가 아니면 점점 여자들이 오히려 가까운 숨어 이들에겐 들어가는. 네. 이거를 숨기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앞서 제주도로 가셔서 다시 네. 서명수 작가가 담배를 피게 됐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제주올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다가도 7년 만에 금연을 아주 우연한 계기로 깼는데 왜 그랬을까요? 후배가 집에 담배를 두고 간 거를 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16년에 이제 위안 판정을 받고 건강을 위해 지금까지 중단해 오곤 있지만 사실 작가는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여성보다 어렸을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금연 실패율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제재가 있을수록 담배에 대한 집착과 의존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요. 예. 사실 금기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지는 거는 인간의 심리로서 좀 당연하다고 할 수 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담배 회사들이 아시안 여성을 새로운 개척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는지 좀 씁쓸하게 읽히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금기 제재가 많을수록 네, 더 집착하고 사람들은 네. 더 의존하게 된다.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아이러니하기도 함의가 하고. 네. 드네요. 네, 특히 시장으로서의 아시안 여성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서명숙 작가의 흡연 여성 잔혹사 새로 신간으로 이제 리뉴얼돼서 나온 책 같이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동네 책방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12월 1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